여보, 내 방에 있던 물건들 다 어디 갔어? 책상 위에 있던 서류도 그렇고 컴퓨터 옆에 있던 USB도 그렇고. 아, 뭔데 시끄럽게. 자꾸 핸드폰 울리게 할래? 나 지금 밖에 있다고. 됐고 얼른 대답해. 내 방에 있던 서류랑 USB 어디에 숨긴 거야? 어? 네 방에 있던 종이 쪼가리 같은 건 아침에 싹 다 내다 버렸어. 뭐? 버렸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 데이터인데 왜 함부로 버린 거야? 업무 데이터고 나발이고 알바야? 큰맘 먹고 더러운 방 청소해줬는데 말하는 게 그게 뭐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진짜 별난 여자라니까. 평소에는 청소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왜 오늘 갑자기 그것도 내 물건만 갖다 버린 건데?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네 방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기가 힘들더만 이대로 냅뒀다간 벌레라도 꼬일 것 같아서 청소해준 거 아니야. 애초에 왜 집에 회사 서류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서류면 회사에다 갖다 놨어야지. 사람 헷갈리게 만든 네 잘못이잖아. 내가 저번 달부터 재택근무로 바뀌었다고 말했잖아. 회사 새로 공사 들어가서 폐쇄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야.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택근무라는 소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도 방이 그렇게 더러워? 집에 있는 주제에 대체 뭐란 거야? 당연히 일하고 있었겠지. 더럽다고 해봐야 서류만 살짝 어질러져 있을 뿐이고 당신 방이랑 거실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굳이 왜 그런 거야? 아니,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나는. 난 의외로 결벽증이 있단 말이야. 집에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견디질 못한다고. 그래서 청소해준 거야. 내 잘못 없어.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그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서류랑 USB에 백업해둔 것도 다 버렸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하면 큰일 나. 최악의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다고. 아, 그러면 마침 핑계거리도 생겼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일 그만두면 되겠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애초에 네가 일을 계속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결혼하면 일도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딴 것도 없고. 일을 집까지 들고 와서는 열심히 하는 척이나 하고 솔직히 짜증났거든? 그니까 오히려 잘 됐어. 그냥 관둬. 뭐야 그게? 당신 지금까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내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건데? 아니, 보통 여자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기본이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근데 네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길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으면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만둬 이제. 그렇게 쉽게 그만두네 뭐네 말하지 말아줄래?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한 거야. 게다가 잘릴 위기에 처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잖아. 마침 잘 됐다니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 쫑알쫑알 시끄럽네 진짜. 고작 서류 한두 개 가지고 무슨 전업주부가 되는 게 여자들의 로망 아니야?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지. 하여튼 나 복구 작업해야 되니까 당분간 바빠. 집안일도 못하니까 당신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이제는 아내 노릇까지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럼 계속 일할 생각이면 그냥 나랑 이혼해. 아 뭐?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일만 하지. 사근사근한 구석도 없지. 집안일까지 안 한다 그러지.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사냐? 너처럼 쫑알쫑알 시끄러운 년보다 차라리 어린 여자애 데리고 살면 되지.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농담이면 지금 그만둬? 아니, 나는 진심인데? 오늘 이혼 서류 가져간다. 서류뿐만이 아니라 너도 이제 버려지게 생겼다 야. 아이고 배꼽이야. 당신! 일단 머리 좀 식히고 잘 생각해봐. 어차피 넌 다시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겠지만. 그럼 난 일해야 되니까 집 가서 보자고. 3년 후. 야, 이제 머리 좀 식혔냐? 3년씩이나 버림받아서 참 외로웠지? 네? 누구세요? 잘못 연락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는 거야? 나야 김석준. 아,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인데? 아니, 슬슬 머리도 식혔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재결합해 줄까 싶어서 연락했지. 나랑 이혼하고 나서 참 힘들었을 거 아니야? 뭐 당신이랑 이혼한 후에 집이랑 재산 처분하는 게 참 힘들긴 했지만 그 외에는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 또 시작하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잖아. 보니까 차단도 풀어놓은 것 같고 핸드폰 바꿨는데 차단이 풀려있더라고. 걱정 마. 바로 또 차단해줄 테니까. 야, 너 그래놓고 후회 안 하겠어? 말대꾸하면 나랑 다시 못 만난다. 나 저번 주에 결혼했어.
뭐? 저번 주? 재혼했다고? 그래, 재혼했어. 그니까 당신이랑 다시 만날 일도 없어. 뭐? 거짓말! 진짜야. 당신이 버렸던 중요 데이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보관 작업에 몰두했었거든. 그때 도와주셨던 상사랑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결국 저번 주에 결혼에 꼴이 냈지 뭐. 나랑 이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재혼을 해? 뭐가 그렇게 빨라? 너 설마 나랑 이혼하기 전에 그 상사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걸레년이네 아주? 말해두는데 난 전혀 그런 적 없어. 말 그대로 네가 버린 서류 때문에 이어지게 된 거야. 서류랑 메모리 복원이 끝난 후에 함께 식사도 하러 다니고 3년 사귀다가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재혼하게 된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을 하다니. 아니, 내가 왜 굳이 전 남편한테 이런 걸 일일이 말해야 되는데? 지가 뭐 친척이나 친구라도 되는 줄 아나? 아니, 왜 재혼한 거냐고. 나는 네가 반성하기만을 쭉 기다려왔구만. 너무 매정하잖아. 아니, 당신이 멋대로 기다린 게 잘못이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어? 완전히 남이 된 당신이 내 재혼을 못하게 할 권리라도 있냐고. 이래서 일하는 여자들이 건방지다니까.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가서 나랑 다시 만날 거라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도 너보다 훨씬 청순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 줄게. 네, 알아서 하세요. 아, 맞다. 다다음 달부터 힘내. 어? 뭘 힘내라고? 당신 회사 다다음 달부터 다른 회사에 합병된다면서? 그 회사 사장님이 내 남편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남편이 내 전 상사였는데 2년 전에 독립했거든. 그 회사가 당신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거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둘 거지만 어느 정도는 인원 정리를 해야 된대. 뭐 행실이 나쁘거나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 소리라고. 어머, 아직 못 들었구나. 아, 혹시 해고당할 사람한테는 직전이 될 때까지 말 안 해주려는 건가?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알려주지 않을까? 내가 해고당할 거라고? 심지어 네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한테? 왜 난데? 이유는 물을 필요도 없지 않아? 남의 회사 중요 서류나 메모리를 함부로 버리는 인간은 잘리더라도 할 말 없지 않나 싶은데? 뭐라고? 설마 네가 네 남편한테 그때 일 찌른 거냐? 그것 때문이지? 찔렀다니. 남이 보면 오해할 말 좀 하지 마. 그때 데이터 복원을 도와줬던 게 지금 남편이라고 말했지? 그럼 당연히 알지 않겠어? 아니, 잠깐만!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뼈 묻을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자르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은 아닐 테고 나도 지금 내 포지션을 잃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네가 남편 좀 설득해줘. 여기보다 좋은 대우를 해줄 회사는 거의 없어. 난 이 일 그만두기 싫어. 제발! 불가능해. 나는 남편 따라서 그 회사로 간 게 아니라 원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돼. 그러지 말고! 근데 참 희한하다. 설마 나한테 일 그만두라고, 안 그만두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던 당신이 일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다니. 인간보라는 게 진짜 있긴 한가 봐. 안 돼, 진짜 제발!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네 물건을 함부로 버린 것도, 회사 그만두라고 으름장 놓았던 것도 다 사과할게. 일에만 빠져 사는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랬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당신이랑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 사랑한다느니 소름 끼치는 말 하지 말아줄래? 은지야! 그럼 우리 얘기 끝난 거 맞지? 난 이제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가야 돼. 당신이랑 노닥거릴 여유 없다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차단할게. 잠깐만! 그럼 앞으로 제2의 인생 열심히 살아봐. 안녕. 그 후 차단한 후에도 전 남편은 저와 제 남편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가 철저하게 모든 연락 수단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당할까봐 걱정된 전 남편은 제 남편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남편 회사 앞에 숨어 있다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매달렸다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고만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해고 처분은 더욱 확고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직 누구를 해고할지 정하지 않았었고
전 남편도 일만 잘한다면 굳이 잘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자기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탓에 전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뭐 성격도 운도 나빴나 봅니다. 어머님 날이 또 추워지는데 별일 없으시죠? 아니, 너가 어쩐 일이니? 내가 살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안부 연락을 먼저 다 받아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다 뜨겠다, 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살림하고 선우 키우고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무리 너가 바빠도 그렇지. 집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카톡으로 안부나 찍 물어보면 다야? 잘하는 짓이다, 진짜.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동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 나 지금 집에서 두 발 뻗고 누워있고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 그런 걸 갑자기 뭐하러 물어봐? 어머님이 좀 날카로워 보이셔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만 있었는데 너가 지금 나를 까칠하게 만들고 있잖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안부 인사 드린 것뿐인데요. 방금 내가 하는 얘기 못 들었냐?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안 인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하나 띡 보내면 며느리 역할 다 한 거라고 생각해? 선우가 요즘에 너무 잠을 안 자고 울어서요. 지금도 겨우 재웠는데 제가 전화통화 했다가는 애가 깰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이 자고 있을 때만 겨우 연락드릴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너는 맨날 그 소리 지겨워 죽겠다. 세상에 애는 너 혼자 다 키우냐?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키워봤어? 그리고 내 딸도 너보다 먼저 출산하고 똑같이 애 키우면서도 지금까지 힘들다 어쩐다 불평불만 한마디 한 적 없다. 그런데 너는 애 키우는 게 벼슬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고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 차라리 솔직하게 나한테 연락하기 싫다고 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 소리 때문에 선우 깬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하시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만해? 왜 이만해? 나는 너한테 할 말 없을 것 같냐? 그렇게 네 할 말만 띡 하고 가버리면 다야?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말 끊고 가버리면 그만이냐고.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진짜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됐다.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한다.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매번 이유 없이 저렇게 으르렁거리시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의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집가서 저보다 2달 정도 먼저 아이를 가졌고 출산도 저보다 먼저 하게 됐죠. 시모는 신우와 저를 대놓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마치 제가 능력이 부족한 엄마인 것처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선우는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냐? 또 병원 응급실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요즘은 괜찮아요. 밤에 잠투정이 심해서 보채는 것만 빼면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걔는 대체 누굴 닮아서 몸이 그렇게 약해? 정태보다 겨우 50일 늦게 태어났으면서 정태는 아픈 곳도 하나도 없고 아주 튼튼해서 딱 봐도 장군감이잖아. 아, 네. 아가씨네 정태도 지금은 많이 컸겠어요. 저번에 한 번 보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궁금하네요. 너는 맨날 말만 청산유수지? 정태한테도 너가 유일한 외숙모 아니냐? 너가 알아서 잘 챙기고 걔가 우리 집에 왔다고 하면 너도 자주 와서 얼굴 보였어야지? 어머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챙기겠어요? 집에서 저 혼자 선우 보기도 바쁜데 집안 살림도 저 혼자 다 하고 선우 아빠도 제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선우 안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뭐? 사돈댁이 다쳤어? 어딜 다치셨는데?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치셨지만 계속 물리치료는 받으러 다니셔야 해요. 참 별나다 별나. 나는 매일 뒷산에 운동 다니면서 산 오르고 계단 올라다녀도 여태 한 번 다친 적도 없었는데 그게 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희 어머니도 나처럼 등산이라도 다니시라고 해라. 아무튼 그럼 너는 선우 데리고 계속 병원 따라다녔어? 지난주 일주일 정도 모시고 다녔어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요. 너가 언제까지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나이에는 물리치료 받아도 오래 갈 텐데. 완전히 나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넘어지셨는데 많이 안 다친 거라면서
천만다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선우랑 선우 애비한테 제대로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시집 왔으면 아내 역할, 엄마 역할에나 충실해. 내 아들, 내 손자 내팽개치고 너희 친정엄마만 신경 쓴다는 게 될 소리니? 저 병원 다니면서도 집안일에 소홀해 본 적 없어요. 낮에 잠깐 엄마 모시고 다녀오는 거고요. 예전부터 친정엄마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플 때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솔직히 내 생각엔 사부인도 좀 그래. 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딸을 불러다 부려먹여야 직성이 풀리시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려먹다뇨.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가는 건 또 뭐야?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너가 바쁘고 힘들다면서? 내 말대로 핑계대는 거 맞네. 친정에 신경 쓰는 거 반만 시댁에 신경 써봐라. 시집 왔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네 친정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저번에 내가 팔 아파서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을 때만 해도 너가 언제 한번 나 병원 데리고 간 적 있더냐? 어머님, 오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만 하면 저한테 뭐라 하시고 제가 한가하게 놀고 먹었나요? 어머님 병원 다니실 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제 몸도 하나 못 가누는데 어떻게 병원을 모시고 다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시모가 걱정도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한 번을 먼저 신경 쓰는 법이 없니? 어머님, 솔직히 저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려고 연락드린 건데 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러냐? 오히려 너가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가 너무 시댁에 무신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자주 와서 우리 집안일도 돕고 얼굴도 보고 너가 밥도 좀 사고 정태도 보고 가면 좀 좋니?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저희 집에서 시댁 가려면 왕복 2시간이에요. 애 낳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아이 키우면서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힘든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세상에 그 정도 안 하는 애 엄마가 어디 있어? 내 딸도 애 낳고 다 했던 일이라니까. 어머님은 아가씨만 중요하고 저 힘든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죠? 게다가 친정엄마까지 아프신데 제가 뭘 더 어쩌길 바라세요?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언제까지 친정엄마만 그렇게 싸고 돌 생각이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친정에서 다 도와주셨는데 저희 신혼집 계약할 때 2천만 원 모자라서 발 동동 구를 때도 어머님은 니들 결혼 니들이 알아서 하라며 모른 척 하셨죠? 그때 도와주신 것도 저희 친정엄마예요. 그거야.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는 돈으로 사람 차별하니? 그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영양제 한번 사줘본 적 없으시고 출산했을 때도 산후조리하라고 미역국 한번 끓여주신 적 없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저희 친정에서 대신 내주셨다고요. 남편도 장모님 얼굴 보기 죄송하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저한테 큰 소리를 떵떵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늙고 돈 없으면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진짜 서럽다 서러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인성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먼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너 시어머니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갈라서기라도 할 생각이냐? 아니요, 이혼은 할 생각 없어요. 대신 어머님 며느리 노릇은 그만할래요. 앞으로 저 오라가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매번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던 것도 전부 끝이에요. 더는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가 이런 식으로 우리랑 인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내 아들이 가만히 있겠니? 남편은 지금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맨날 사과해요. 전부 어머님 때문에요. 연락 끊었다고 하면 종현 씨가 저보다 더 좋아할걸요? 너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던지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번호도 차단합니다.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남편에게 시모와 싸우고 연락 끊었다고 얘기했더니 예상대로 남편은 잘했다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 때문에 저한테 미안했었는데 차라리 연락 끊고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 없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 하나 없더라도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다 하고 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이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시댁에서 받은 거 없는데 눈치 보고 비위 맞춰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잘난 자기 딸이 앞으로 저 대신 시댁 용돈까지 챙겨드리겠죠. 못난 며느리는 앞으로 어머님 앞에 나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와도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제 나 퇴근했어. 나도 이제 들어가고 있지. 밥은? 이제 챙겨 먹어야지. 당신도 먹었어? 민수랑 같이 먹었지. 반찬은 아직 있지? 아직 많지. 이제 반찬 그만 만들어도 돼. 당신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잖아. 구내 식당에서 저녁 먹고 와도 되고. 그래도 집밥 든든히 먹어야지. 아참, 여보. 구내 식당도 따지고 보면 집밥이나 마찬가지지. 왜? 이번 주말에 올라와도 나 집에 없어. 왜? 사장님이 주말에 일 좀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 일손이 요새 딸려. 주말까지? 몇 시간이나? 아예 못 보는 거야? 아침 일찍 갔다가 밤 늦게까지 일이 끝나서 당신 와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 민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하루 종일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수당까지 얹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요새 식당이 너무 잘 돼서 그래. 직원 새로 구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굳은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굳은 일을 뭐하러 해? 알잖아. 인수 대치동학원 다니기 시작한 거. 특강까지 새로 신청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는데 당신 혼자서 무리지. 그러게 무슨 학원을 그렇게 보내냐니? 인수가 공부를 잘하잖아. 열심히 하는 애, 부모가 능력 없어서 뒷바라지 못하는 거 그거 부모가 무책임한 거야. 갑자기 왜 화를 내? 그런 의미 아니잖아. 아니, 당신은 민수 교육비 얘기만 하면 늘 이런 식이잖아. 내가 마치 오버한다는 식으로. 민수 이렇게 지원해서 전교 1등도 하고 이제 명문고도 눈앞인데 자꾸 이런 소리 할 거야? 요새 다른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좋은 학원 다니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당신도 피곤하고. 민수도 너무 그렇게 공부만 하는 것도 난 교육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 피곤한 게 대수야? 자식이 성공한다는데 당연히 부모가 지원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고. 민수 학교 앞에 다 학원차랑 부모차가 줄줄이야. 우리는 그거에 반이 반도 못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서 돈 더 많이 벌어올 거 아니면 나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잖아. 그렇게 말했다 해도 내 귀엔 그렇게 안 들린다고. 가뜩이나 나도 피곤해. 당신 뒷바라지, 민수 뒷바라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자꾸 맥이 빠진다고. 잘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난 그냥 당신이랑 민수가 힘들까봐 그런 거지. 이번 주엔 그럼 안 내려갈게. 그래, 끊어. 아들, 다음 주 엄마 생일인 거 안 까먹었지? 당연하지. 저번에 까먹었다가 한 달 내내 우리 시달렸잖아. 그랬지.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엄마 감동의 눈물 흘리게 하는 거야. 어때? 오, 좋은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서프라이즈 어때? 서프라이즈? 저번에 예능 보니까 깜짝 카메라로 생일 까먹은 척 했다가 나중에 깜짝 생일 파티 하는 거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딱이다 싶었지. 아, 깜짝 카메라라자고? 재밌겠다. 그치? 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 뭐가 좋을까? 아빠는 일단 그날에 또 엄마 생일인 거 까먹은 척하고 평소처럼 회사에 가는 설정이야. 그러고 나서 집에 몰래 숨어서 엄마 퇴근할 때 놀라게 해주는 거지. 그럼 나도 바람 좀 잡고 있을게. 특강 있다고 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말해놓고 엄마 퇴근할 때 아빠랑 같이 집에 숨어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집에 풍선도 좀 불고 케이크도 준비해놓자. 선물은 뭘로 하지? 그래, 좋다. 선물은 아빠가 따로 사놨어. 저번에 보니까 엄마 지갑이 좀 낡았던데? 엄마 지갑 새로 바뀌었던데? 아이, 그래? 언제? 얼마 안 됐어. 그냥 새로 샀다고 얘기하더라고. 난 아빠가 사줬나 했지. 그래? 너무 낡아서 엄마가 그냥 샀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살 걸 그랬네. 뭐, 2개 있으면 번갈아 쓰기 좋지. 그렇겠지? 그럼 아빠가 엄마 생일날 케이크를 사갈게. 아들은 풍선을 좀 불고 있어. 어째 아빠가 더 쉬운 거 하는 것 같다. 돈으로 퉁치겠다 이거야? 요새 말본새가 이상해졌다. 사춘기라 이거야? 장난이지. 그치만 중이 무서운 나이야. 아빠도 조심해. 아주 무서워 죽겠다 이 녀석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휴가 내고 오는 거지? 휴가 미리 써놔서 준비 완료야. 알았어. 그럼 나도 선생님한테 따로 말해서 학원 수업 비워둘게. 그래. 학원 좀 많진 않아? 학교도 늦게 끝나고 대치동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 피곤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다들 이 정도네. 엄마 아빠가 고생이지 뭐. 녀석 다 컸네. 그럼 아빠 다음 주에 봐. 그래, 다음 주에 보자. 3.15 여보, 오늘은 일 잘 끝났어? 당신도 퇴근 잘했고? 나도 이제 기숙사 왔지. 저번엔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미안해. 뭘 새삼스럽게 미안하대? 아니야. 갑자기 발령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성환이 혼자 돌보게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학원 가지고 뭐라 했던 건 내가 잘못했지. 그런 의도 아닌 거 알지? 마음 풀어. 알지. 그리고 발령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회사에서 그렇게 하려면 해야지 뭐. 다음 인사 땐 내가 잘 어필해볼게.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근데 당신 어디야? 주변에 사람들 많아? 좀 시끄럽네. 아, TV 소리야.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이제 민수 밥 차리려고. 아, 그래? 그렇구나.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회사. 부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대구에 일이 좀 있어서 들렀다가 이대리 생각나서. 그래, 잘 적응은 되나? 이제 3개월 정도 됐지? 뭐 일은 비슷하니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보낸 거 마음에 든 건 아니지? 회사 사장이 어쩔 수 없지 않나. 자네가 좀 이해해주게. 네, 저도 이해하죠, 부장님. 그래도 다음 인사 때는 조금만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인사? 아시다시피 아들내미가 사춘기이기도 하고 공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똑똑한 애이지 않습니까? 명문고 준비 중인데 뒷바라지를 아내 혼자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또 저희 세 식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주말만 보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지? 그치만 뭐 남자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아나. 내 와이프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던데. 그리고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 붙어있으면 싸우기나 하지. 난 좀 떨어져 살고 싶네. 잘 몰라도 너무 아내만 감당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아빠인데요. 그리고 전 아이랑 아내가 자주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추억도 더 많이 쌓고 싶고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사정이 이런 걸 어떡하나. 그래서 연봉 좀 올려주지 않았나? 기숙사도 공짜로 제공해줘. 구내식당도 새끼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여기가 돈 아끼기엔 최적이야. 돈을 더 벌어가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건 저한텐 좀 무리입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대구지사의 이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발령을 이렇게 낸 거라서 다음에 바로 물으긴 어렵네. 어쨌든 고려는 해보겠네. 예, 감사합니다. 꼭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일정 있나?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때 저 휴가인데. 아니, 휴가라고? 무슨 일이 있나? 사실은 그게 그때 아내 생일이라서요. 생일? 아내 생일이라고? 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본사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야. 이대리 지방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했던 거. 그거 인수인계 받은 서대리가 영 일을 못해서 말이야. 자꾸 빵꾸 나내고 화요일에 좀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나 했지. 화요일에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알잖아, 이 프로젝트 급한 거. 좀 감이라도 작게 이대리가 서울 올라와서 일 좀 알려줬으면. 성환 씨도 급하게 내려가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지금 개판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회사 측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내려가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인수인계 얘기했을 땐 부장님께서 분명 안 해도 된다고 매뉴얼 다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땐 나도 그러면 될 줄 알았지. 서대리가 이렇게 못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이제 와서 담당자를 바꾸는 것도 무리고 이대리가 좀 도와주게. 어머니 같은 회사 아닌가? 하지만 부장님,
화요일 말고 다른 날은 안 되겠습니까? 미리 휴가 결제받기도 했고요. 제가 회사에 들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때 좀 와서 슬쩍 해주고 가면 되지 않나? 시간도 별로 안 걸릴 텐데. 그래도 휴가인데 회사에 오는 건 좀, 이 대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탁도 좀 들어주고 해야 내가 인사 때 고려를 해줄 수 있지. 아휴. 네, 그럼 잠깐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에? 왜?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그래도 엄마 퇴근 직전까지는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준비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알았어. 엄마 오기 전엔 와야 돼. 나도 학원 미리 빼놨단 말이야. 알았어. 엄마한텐 티 안 냈지? 당연하지. 이미 엄마한테 12시 넘어서 들어간다고 말했지. 아빠야말로 괜한 소리에서 들킨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생일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 알았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봐, 아빠. 여보, 일이 대충 언제 끝나지? 일? 뭐, 저녁 8시 정도에 끝나지? 보통 바로 집에 오지? 그럼 몇 시 정도야? 그치? 민수랑 저녁 먹어야 되잖아. 집에 오면 한 8시 20분? 아,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놀라? 그때 사장님이 일을 좀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 밤타임 아줌마가 사정이 생겨서 좀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뭐 돈도 더 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했지. 그래도 보니까 민수도 그날 학원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당신은 몇 시에 끝났는데? 한 10시? 그렇게 늦게? 뭐 집에서 놀면 뭐해. 어차피 민수도 늦게 들어오고 돈 이렇게 벌면 좋지. 아니 그래도 그날은 그날? 뭔 그날? 아니야. 알았어, 수고해.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래도 10시엔 딱 맞게 끝나는 거지? 그렇겠지 뭐. 근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시간 되면 알아서 오겠지. 그냥 밤길에 혼자 오면 걱정돼서 그렇지. 알았어.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집 오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봐. 알았어. 아들, 비상 상황이다. 왜? 엄마 그날 늦게 끝난다는데? 10시 정도? 아, 진짜? 그렇게 늦게? 식당 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엄마가 그랬나? 뭐고? 아니, 다음 주 화요일에 학원 늦게 끝난다고 하니까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막 웃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 작년 생일엔 똑같이 학원 일정 때문에 늦는다 했을 땐 설마 무슨 날인지 까먹었냐고 막 서운하다 그랬잖아. 그러네. 엄마도 모르는 건가? 자기 생일인지? 자기 생일인지 모른다고? 그냥 요새 엄마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 자꾸 뭘 까먹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도 못해. 그리고 전화벨 울리면 나가서 받더라고.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받는다고? 전화만 울리면 이런저런 핑계 대며 나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 무슨 통화를 그렇게 하지? 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요새 엄마가 일이 많긴 하잖아. 그런가? 하긴 엄마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긴 해. 밥 알아서 먹으라고 할 때도 많고. 너무 걱정 말고 아빠가 슬쩍 확인해 볼게. 그래도 늦게라도 엄마 생일 파티는 해야지. 맞아.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나도 더 꾸밀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어. 여보, 요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니? 아니, 뭐, 몸이 아프다거나 일적으로 사람이 힘들게 한다던가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소소한 거라도. 새삼스레 그건 왜 물어?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묻는 게 많아졌어?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내한테 이런 것도 못 물어봐? 뭐야,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하던 대로 하세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진짜 뭐 없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해. 요새 전화를 왜 이렇게 자주 해? 그렇게 한가해? 한가할 틈 있으면 부업이라도 뛰든가. 나 들볶지 말고. 아니, 뭘 이렇게 날카롭게 받아들여? 그리고 부업이라니. 나 새벽까지 나가서 늦게 퇴근하는 거 몰라서 그래? 말이 그렇단 거지. 당신 묻는 게 너무 간섭하는 것 같잖아. 예전엔 안 그러더니 대구 내려가선 왜 이래 요즘? 나 피곤하다고. 간섭이라니. 그냥 얼굴 자주 못 보니까 묻는 거잖아. 걱정돼서. 걱정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암튼 다음 주 주말에 보기 전까진 웬만하면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또 그렇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까지 해? 섭섭하게.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식당 일 바쁘니까 이제 끊어. 알았어. 다음 주에 봐. 아내의 생일 당일. 부장님, 저 왔습니다. 왔나? 서대리 회의 6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저기서 기다리게. 네? 지금 4시인데요? 별 수 있나? 회의라는데 기다려야지. 중간에 나오라고 하기도 그렇지 않나? 인수인계 오늘 확실히 해줘야 돼. 그리고 난 조퇴를 써서 일찍 가보겠네. 이 대리만 믿어, 어? 아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이런 걸 어떡하나. 나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나? 어쨌든 인수인계 잘하고 이번에도 서대리 일 자꾸 빵꾸 내면 이 대리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하라고. 어? 책임이요? 부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민이 이 대리도 담당자인데 그게 맞지? 어쨌든 손해 안 보게 잘 하라고. 서대리한테도 신신당부했네. 난 이만 들어가네. 아들 뭐하고 있어? 나 풍선 불고 있지. 아빠 언제 와? 일이 좀 늦을 것 같네. 그래도 얼른 끝내고 갈 테니까 기다려. 알았어. 미역국 끓일 거지? 그래야지. 엄마 아침에 미역국 못 먹고 나갔을 거 아니야. 엄마 반응은 어땠어? 평소와 같던데? 정말 자기 생일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파티하면 엄마 진짜 깜짝 놀라겠다. 그치? 그러겠네. 아빠가 간단히 장 좀 보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빨리 와야 돼. 이 대리님 언제 오셨어요? 서대리 4시 정도에 왔지. 회의가 좀 늦게 끝나네. 일이 잘 안 된다고. 일이요? 부장님한테 대충 상황은 들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고 일이 좀 힘들다며. 나도 신경 썼어야 됐는데 미안해. 내가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고 얼른 가봐야 되거든? 아내 생일이 있어서.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뭐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사모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얼른 가야 돼. 장도 좀 보고 요리도 해야 되고 아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야. 신경 잘 못 써줘서 미안해. 대리님 사실은요. 뭔데? 이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장님이 대리님 9시까지는 붙잡고 있으라고 특권 수당 다 챙겨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대리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상황이 이래저래 곤란했거든요. 뭐? 왜? 저도 모르겠는데 이유도 말 안 하고 무작정 그러셔서. 근데 사모님 생신이라면 가보셔야죠. 얼른 가세요. 제가 부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잘 해볼게요. 뭐 확인을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보세요. 뭐지?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집. 와, 풍선 많이 불었네. 아빠도 케이크 이쁜 걸로 샀네. 그건 엄마 지갑이야? 장도 많이 와갖고.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야지. 그래, 엄마가 좋아하겠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그래? 완벽한 서프라이즈가 되겠네. 맞아. 이제 이거 베란다에 붙이기만 하면 돼. 왜 그래? 저거 엄마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엄마야? 저기 아파트 입구에 엄마 같은데? 벌써 퇴근했나? 뭐 그렇게 빨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엄마네? 아빠 일단 숨어. 아니 미역국도 아직 안 끓였는데? 그래도 일단 숨고 케이크 빨리 준비해. 불도 끄고. 이러다 다 들키겠어. 그래 빨리 하자. 미역국은 오고 나서 끓여줘야겠네. 아빠 준비됐지? 그럼 엄마 거실로 오면 케이크부터 들이미는 거야. 하나
둘, 자기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데. 에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일인데 집밥 차려줘야지. 미역국도 못 먹었다며. 아빠, 이거 무슨... 잠깐만, 조용히 해봐. 그래도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줬잖아. 나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는 처음 먹어봐. 그랬어? 내가 이대리 따돌리느라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모르지? 서대리한테 부탁하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그래도 잘 잡아놓고 있다고 아까 연락 왔더라고. 안심해. 아들은 늦게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자기 고생했겠어. 그러니까 왜 새삼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우리 자기를 곤란하게 하는지. 요새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아들 특강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들어온대. 걱정 마. 그래도 이들이 9시 이후엔 여기 올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얼른 미역국만 해주고 나갈게. 고마워. 자기밖에 없어. 아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민수야, 잠깐만. 아빠가 이제 나갈게. 당신, 이거 뭐야? 엄마, 깜짝아. 이대리? 엄마, 민수야, 넌 어떻게 여기 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 민수야, 잠깐만 나가 있어. 아니, 아빠 나도 여기 있을래. 엄마, 뭐야? 저 아저씨는 누구고? 이민수, 아빠 말 들어. 아니, 이게 어떻게... 민수, 넌 학원 늦게 끝난다며. 그리고 이대리, 인수인계는 안 하고 왔나? 인수인계?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이민수, 얼른 나가.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려니까. 아빠, 그래도 아빠 말 들어. 알았어. 이제 설명을 좀 해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같이 들어오냐고. 이 상황이 말이 돼? 우리 둘 사랑하는 사이야.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보겠네. 솔직히 당신이 지금까지 해준 게 뭐야? 남편으로서 뭘 해줬는데? 엄밀히 따지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맨날 일이다 뭐다 하면서 나랑 민수는 뒷전이었잖아?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 설마 갑자기 지방 발령된 것도 이것 때문이야? 아니, 뭐... 그래, 맞아. 내가 좀 보내달라고 했어. 나도 숨통 좀 트이면서 살게. 뭐라고? 나도 사랑 듬뿍 받고 싶은 여자라고. 민수 엄마기 이전에. 너 미쳤어? 그리고 민수가 본 건 생각 안 하냐? 민수가 제 눈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민수 학원도 못 가게 당신이 막았지?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랑 민수, 너 생일 챙겨준다고 이렇게 시간 따로 낸 거라고. 안 보여? 이들이 진정 좀 하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 보니 오늘도 그래서 서대리한테 날 붙잡아두라고 한 거구만. 와, 진짜 다 계획이었네.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들을 게 뭐 있어. 이미 말 다 해놓고. 두고 봐. 너네들 내 아들 상처 준 거 다 갚게 할 거니까. 당신 어디가? 말 다 하고 가야지. 입 다물고 있어. 공원.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아빠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가 나쁜 짓 한 건데. 그래도 너한테 별꼴을 다 보이네. 생각해보니 엄마 진짜 이상하긴 했어. 화장도 좀 짙어진 것 같고 통화도 그랬고. 아들 미안하다. 충격 많이 받았지. 아빠도 마찬가지지. 아무래도 난 민수 너한테 상처 준 게 용서가 안 된다. 난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 아빠, 나도 용서 못해. 엄마랑 저 아저씨 나도 용서 못한다고. 맞아,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보자고. 일주일 후. 아니, 이게 뭔가? 뭐긴 뭐야. 불린 사진이지. 아니, 이걸 어떻게... 왜? 내가 증거 하나도 수집하지 못할 줄 알았어? 이들이 여기 회사네. 목소리 좀 낮춰. 허, 회사 같은 소리 하네. 부끄러운 줄은 아나 봐. 그럼 내가 이 사진 여기까지 갖고 온 이유도 알겠네? 이들이 뭘 어쩌려고 그러나? 내가 위로금 준다고 말하지 않았나? 위로금 100억을 갖다 줘도 안 먹혀.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넌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상사 노릇하면 안 되지.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민수 그 아이 생각해서 금액 더 쳐주지 않았나? 그 돈이면 자네랑 자네 아내 일 안 해도 되네. 자네 아내? 저번 주까진 자기였는데 이젠 내 아내라고? 그리고 아내 일 안 하는 거 다 알고 왔어. 식당 아르바이트 한다고 한 시간에 당신이랑 노닥거린 거 다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뻔뻔한 연기 좀 그만해. 가증스러우니까. 자네 제발 목소리 좀 낮추라고. 목소리 낮춰봤자 소용없어. 이 사진 치우고 싶지? 그러기 전에 이거부터 받아. 사직서 아닌가? 그래, 사직서야. 그러니 난 더 이상 이 회사 직원 아니고. 당신 같은 쓰레기 자식 부하 직원도 아니지? 쓰레기 자식이라니 말 좀 가려서 하게. 쓰레기도 말을 하네. 이 사진은 당신이 소장하라고 따로 내가 프린트해온 거고 이미 회사 게시판에 다 올렸어. 직원들 다 알 거라고. 어? 못 믿겠으면 직접 들어가 보든가. 게시판이 아주 난리가 났던데. 아니 자네 아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아들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나? 그렇게 내 아들 생각한 자식이 내 아내를 꼬셔네? 어쨌든 난 간다. 곧 고소장도 날라올 테니까 기대하고. 아 참, 당신 집에도 보냈어 그 사진. 지금쯤이면 당신 아내도 보겠네. 뭐? 야! 3일 후. 이게 뭐야? 이혼장이지. 당신도 이제 나한테 정 떨어졌을 거 아니야. 너 진짜 사람이냐? 감히 너가 이혼 서류 나한테 내밀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민수한테도 알아듣게 잘 말했어. 민수 생각해서라도 합의 이혼해. 양육비나 그런 건 안 받을 테니까. 진짜 미쳤네 이 여자가. 그래, 이혼해서 뭐 어쩌게? 그리고 양육비? 너가 민수를 키우겠다고? 그럼 엄마가 키워야지. 민수 한창 중요한 시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 민수 보는 앞에서. 그건 실수였잖아.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집에 안 데리고 왔지.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이혼하면 그 자식이 너랑 같이 살아준다고 하지? 그 사람도 이혼한댔어.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한다고. 진짜 정신 나갔구나. 그럼 이건 뭘까? 이게 뭐야? 각서요. 그 자식이 나한테 보낸 거. 다신 너 안 보고 우리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란 각서. 그리고 이건 그 자식이랑 그 자식 와이프 이사가는 사진. 아니 이게 진짜 멍청하구나. 그 자식 너 갖고 논 거야. 그 자식이 회사에서 얼마나 애처가로 소문났는진 아니야? 이사도 간대. 다신 여기 근처에도 안 올 테니까 자기 자식한테만은 소문내지 말라고 싹싹 빌더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잠깐 전화를 안 받네? 그 자식이 당신 버린 거야. 아니 애초에 쓰레기 둘이 만났는데 버리고 말 것도 없지.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비련한 여주인공 될 시간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소송장 날라올 거야. 알지? 당신이 무조건 불리한 거. 뭐? 당신 민수도 있는데 꼭 이래야겠어? 애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해? 참 대단한 모성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펴? 그리고 민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민수 꼭 너가 벌 받았으면 좋겠대. 민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리고 증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자식 차 블랙박스 내가 갖고 있어. 뭐? 그 자식 서대리한테 시켜서 당신 생일 선물 사라고 했더만 차 키 쥐어주면서 자기 차로 백화점 다녀오라고 시켰다고 하더라. 그 자식이 급하게 당신 만나러 가는 바람에 키를 미쳐주진 못했고 나한테 들켜서 그 자식은 한동안 키 찾으러 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가 박아서 서대리가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하다가 그 자식이랑 당신이랑 붙어먹은 거 보고 나한테 바로 넘겼다고. 블랙박스 안에 다 있더라. 당신이랑 그 자식 불륜 증거. 그래, 외제차에서 바람 피우니까 살만 났어? 사랑받은 여자 같았어? 당신 정말 독하다. 당신이 나한테 못한 건 생각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르냐고. 독한 건 당신이야. 학원비다 뭐다 하며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해놓고 민수도 학원 뺑뺑이 돌려놓고 바람을 피워? 정말 징그럽고 소름 끼쳐. 그건 다 민수를 위한 거지. 민수는? 민수는 어딨어? 이제 와서 민수를 찾아? 민수 나랑 단둘이 살 거니까 민수 찾지도 마.
민수 당신 얼굴 보기 싫대. 그리고 집도 내일 당장 나가. 내 집에 당신 흔적 다 없애서 나가라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아직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무슨. 내일 왔을 때 있으면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투병 중이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나갈 테니까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식당 아르바이트는 이제 정말 해야겠네. 소송비 위자료까지 주려면. 비꼬지 마. 나 그래도 민수 엄마야. 글쎄,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려나? 일주일 후. 자꾸 전화하지 마. 민수야 왜 그래? 엄마잖아. 엄마라고? 무슨 자격으로? 민수야, 난 그날 이후로 엄마 없는 셈 쳤으니까 찾아오지 마.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너가 잘 말해서 우리 세 식구 다시 오붓하게 사는 건 어때? 진짜 미쳤구나. 파탄 낸 건 당신이야. 엄마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번호 차단할 테니까 이제 연락 안 돼. 그러니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민수한테 뭐라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적대적이야? 뭐라 말할 게 더 있냐? 너가 보여줬잖아, 민수 앞에서. 아니, 그래도 당신이 좀 순화해서 말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자식 연을 이렇게 끊으려 해? 내가 그래도 민수 키운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끊었냐? 너가 끊은 거야. 딱 3개월이야. 딱 3개월만 바람 좀 쐰 거라고. 어떻게 1년 실수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난 그 3개월 동안 너랑 바람핀 그 자식 앞에서 굽신댔어. 제발 서울로 좀 올려보내달라고. 근데 그걸 너가 시켰다고? 진짜 사람 맞냐?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우울증이라서 핑계대지 마. 우울증 걸린 사람은 다 바람 피우냐? 너 겨우 이딴 걸로 소송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그 자식이 준 돈으로 이미 잘 나가는 변호사 고용했으니까 넌 돈 벌 준비나 하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여보. 어이구, 식당에서 돈 번다고 큰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내 할 바 아니지, 그건. 소송 취하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하자. 우리 민수 부모야. 이혼하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아. 끔찍한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 민수한테 접근할 생각도 말고.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이제 전화 그만해. 상황 파악이 안 돼. 뭐? 아니, 당신이 책임진다고. 책임은 무슨 책임?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도 잘리고 가족한테도 다 들켜서 일주일을 무릎 꿇고 빌었다고. 알아? 내가 이래서 회사 관련한 여자는 안 만나는데. 뭐라고? 꼬신 건 당신이잖아. 이대리 아는 거 처음부터 알았음. 같이 안 놀았어. 어쨌든 이제 그만하자. 난 여기서 조용히 살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살 길 찾아. 아니, 어떻게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위자료라도 보태게 돈이라도 내놔.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내가 지금 이대리 그 자식한테 준 돈이 몇 푼인데 아이들한테 말 안 한다는 조건으로 준 건데 상간자 소송까지 걸려갖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진땀을 빼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이미 만날 때 가방이다 지갑이다 다 사줬잖아. 근데 돈을 내놓으라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정체가 이랬냐고. 뭘 새삼스레 물어. 그리고 이제 전화 그만해. 와이프 보면 큰일이라고. 일주일 후. 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제 와서?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떻게 당신이랑 민수를 두고. 그래,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민수가 뻔히 보이는 앞에서도 자기 소리라고 사랑받는 여자다 했겠지. 제정신이면 못하지.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소송 취하하고 그냥 우리 세 식구 같이 잘 살면 안 될까? 미쳤냐? 나 그 3개월 제외하고는 정말 잘했잖아. 당신 내조도 잘하고 민수 뒷바라지도 다 했잖아. 그 노력은 인정해야지. 내가 그동안 우리 식구 생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어.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잠깐 한눈 판 거야. 정말 별거 아니라고. 내가 반성 진짜 많이 했으니까. 반성 아직도 안 했네. 인정을 못 받아? 노력을 인정해?
야, 민수가 너랑 그 자식 같이 부둥켜 안고 있는 거 봤을 때 생각해. 난 그 생각만 해도 너네 죽이고 싶어. 근데 그 와중에 너 노고를 인정하라고? 아, 진짜 이렇게 뻔뻔한 여자랑 어떻게 15년을 살았냐? 진짜 내 인생이야말로 너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정말 장담해. 3개월 빼고는 나 정말 당신이랑 민수만 봤어. 정말이야. 그런 건 이제 소용이 없다고. 솔직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당신도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명의도 다 당신 거고. 내가 당장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는구만. 왜? 그 자식이 못 본 척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빌빌대는 거야? 그 사람 얘기 이제 꺼내지도 마. 나도 속은 거나 마찬가지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감쪽같이 속은 건 나랑 민수야. 나랑 민수는 당신이 정말 쎄 빠지게 식당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호텔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아주 고급스럽게들 데이트를 하셨더만. 그건 할 말이 없지? 당신이 생각해도 뻔뻔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얌전히 소송 준비나 하고 법원 출석할 준비나 해. 그리고 그 사이 돈도 두둑이 챙겨놓고.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찾아오면 이것도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민수 앞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전쟁 시작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정말. 당신은 실수 안 해? 살면서 실수 안 하냐고. 실수를 해도 정도껏이야. 당신 같은 인간 말종하고 이제 상대 안 하니까 이제 그만해. 3.15 민수야, 민수야. 뭐야? 아빠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민수야, 엄마야. 너네 아빠가 이 엄마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다 아줌마 업보지. 뭐? 아줌마? 그래, 아줌마. 난 엄마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꾸 우리 집 앞에 오면 아빠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고할 테니까 찾아오지 마.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시켰니? 시키고 말고가 어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민수야, 그건 할 말 없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신고해버릴 거니까. 민수야. 6개월 후. 저는 길고 긴 소송을 거쳐 마침내 승소하였고요. 아들 양육원까지 제가 가게 됐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봐야 저랑 아들 상처를 감당하기엔 적은 돈이지만 그 여자는 그 돈도 없어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다가 알아낸 사실이지만 그 여자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유흥을 많이 즐겼더라고요. 부장 그 자식도 술집에서 만난 거고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게 다 제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이것이 인과응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수는 저랑 단둘이 잘 살고 있어요. 다행히 마음을 잡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 명문고에 진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장 그 자식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내 자식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부장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하며 집까지 찾아왔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그 뒤로 그 여자와 부장 모두에게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도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과 단둘이 행복한 추억을 쌓을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곳에서 부장과 그 여자가 둔 돈으로 오순도순 잘 살려고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지? 응, 오늘 야근 없어. 6시면 퇴근이야. 왜? 당신도 일찍 끝나? 우리 밖에서 저녁 먹고 집에 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오늘 퇴근길에 가게 들러서 남은 반찬 좀 가져가래. 나는 오늘 야근하느라 늦게 끝날 것 같은데 당신이 엄마 가게 좀 들렀다 올래? 가는 길에 우리 엄마 붕어빵이라도 사다 드리면 더 좋고. 사실 오늘은 좀 그런데. 몸도 아까부터 좀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냥 당신이 내일 일찍 끝나고 들렀다 오면 안 돼? 팔다 남은 반찬이라 오래 묵으면 안 돼. 엄마 가게 9시면 마감이니까 당신이 퇴근하면서 좀 들렀다 와. 장모님 가게 들르려면 시장 들어가야 하는데 차도 엄청 막히고 주차장에 자리도 없고. 아 진짜 반찬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건데 몸 핑계가 그렇게 많아? 하지마. 그냥 딴 사람 주라고 할 테니까. 막상 반찬 가져오면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왜 그래? 차가 막히면 얼마나 막힌다고. 그것도 그런데 내가 퇴근하고 양복 입은 채로 시장에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 아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시장에 양복 입고 오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당신이야말로 참 말 이상하게 하네? 시장이니까 아줌마들 많은데. 내가 양복 입고 시장통 돌아다니면 좀 보기에 안 좋다 이거지. 다 상황에 맞는 차림이 있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정장을 입고 시장을 가던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가던 아무 상관없다고.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 가게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어떻게 한 번을 그냥 알겠다 대답하고 갔다 온 적이 없네.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가면 옷에 비린내도 배고 좀 그렇더라고. 내가 원래 북적거리고 정신없는 곳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이 놀이공원은 그렇게 좋아하고 백화점은 잘만 가더라. 당신이 생선 잡는 것도 아니면서 비린내가 왜 옷에 배겨? 됐어. 그냥 엄마한테 딴 사람 주라고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 반찬 먹지 마. 에이, 또 왜 그러실까? 다음엔 내가 간다니까? 말을 말아야지. 저희 친정엄마는 벌써 2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IMF 때 아빠가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우리 식구들 전부 손가락 빨개 생겼으니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작게 장사를 시작하셨던 건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반찬 가게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편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여럿이고 근처에 있는 회사군의 식당이나 한식 뷔페 같은 곳에도 엄마 반찬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만들고 많이 팔리지만 그만큼 남아서 버리는 것도 적지 않은데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많이 싸주시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면서 반찬 걱정은 해본 적 없었죠. 집에서 따로 제가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엄마 가게에서 가져오는 반찬으로만 식탁을 풍성하게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이상하게 엄마 가게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이 남자가 시장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사실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 많아서 정신도 없고 시끄럽고 냄새 나는 것들도 있으니 요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야 어릴 때부터 엄마 가게 들락거리느라 우리 집처럼 편한 곳이지만 남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본심은 따로 있었고 얼마 전 선을 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까 낮에 엄마가 당신 회사에 갔었다는데 우리 엄마 못 봤어? 장모님이? 글쎄 못 봤는데. 무슨 일로 오셨대? 무슨 일이긴 당신네 회사에서 오늘 점심에 우리 엄마 가게 도시락 주문했다던데. 엄마가 직접 30인분 배달해주고 왔다더라. 아, 그랬어? 장모님 우리 회사 오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진짜야? 응? 뭐가? 지금 한 말 진짜냐고. 당신 진심이냐고. 무슨 말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갑자기 왜 그래? 왜 화를 내고 그러는데? 당신 아까 우리 엄마랑 눈 마주쳤지? 엄마가 사위 봤다고 반가워서 손 흔들고 인사했는데 당신이 고개 돌리고 피했다면서? 장모님이? 아니, 나는 장모님 얼굴 못 봤는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네 회사에 직원이 수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도시락 가져다 주러 갔다가 당신 보고 엄마가 먼저 인사한 건데 장모님이 배달 오니까 창피하니? 그래서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한 거야. 장모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너가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오해라니까. 내가 왜 장모님을 무시하겠어? 진짜 나는 못 봤고 장모님인 줄 전혀 몰랐어.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니까 우습지? 반찬 가게 하는 장모가 창피하니? 아, 진짜 얘가 또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솔직히 장모님 일하다가 바로 온 차림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내가 위치도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김대리 장모가 도시락 배달을 왔구나 생각을 하겠지. 그게 뭐가 문젠데?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 창피한 거야. 도시락 배달하고 있으면 천하고 낮은 사람이니?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굳이 일터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잖아. 보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나한테 망신을 줘야겠어? 아, 너는 우리 엄마가 창피한 거구나. 사무실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편한 옷 입고 장사하는 장모가 부끄럽고 망신스럽니? 야, 너도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엄마가 너네 회사 청소부로 일을 하다가 너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면 안 창피해? 그게 왜? 그게 뭐가 창피한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창피해? 당신 평소에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괜히 위선 떨지 마. 만약에 너가 내 입장이었으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걸? 진짜 장모님도 참 생각이 짧으시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아는 척 하질 않나? 그걸 또 너한테 바로 가서 서운하다고 일러 바쳐?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너는 시장에서 일하는 장모는 창피한데 그 장모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건 안 창피하니? 그건 또 뭔 소리야?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집 사준 건 잊었어? 장모가 사준 집에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건 안 창피해? 그렇게 너가 잘났으면 양복 입고 번 돈으로 우리 엄마 호강이라도 좀 시켜주지. 왜 장모가 사준 집에서 살고 장모가 주는 반찬으로 먹고 살았어? 장모님이 나 편하게 살라고 집 사주셨냐? 너 시집 보내면서 딸 기죽지 말라고 해주신 거지? 누가 보면 나조차고 해주신 줄 알겠네. 그런 말 하려면 최소한 명이라도 내 앞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명의?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이 30 훌쩍 넘도록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신혼집도 장모가 해줬는데 명의를 네 앞으로 안 해줘서 서운했어? 다 부질없고 나는 우리 엄마 무시한 인간이랑 같이 못 살아. 엄마가 사준 내 집이니까 너가 짐 싸서 나가는 걸로 마무리하자. 나 참 별거지 같은 집구석을 다 보겠네. 거지는 우리 집구석이 아니라 집도 절도 없는 너가 오늘부터 거지겠지.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저도 그냥 친정에 들어와서 지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남편 짐은 전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제가 철이 들기도 전부터 시장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며 지냈더니 웬만한 시장 사람들은 다 제 얼굴을 알고 계시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전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월급이라고 겨우 250 받으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으니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이 우리 결혼식이네. 나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그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여보야는 어때? 긴장 안 돼? 나도 사람이야. 당연히 긴장되지. 자기 내일 턱시도 입은 거 짱 멋있겠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만 보일 것 같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앞으로 우리 진짜 행복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팍팍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아이고, 말만 들어도 감지덕지네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는 우리 행복하고 싸우지 말고 건강만 하자. 난 출세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지내면 되지. 출세나 돈보다도 건강이 제일 최고인 거 당신도 알고 있지? 누구 마누라인지 진짜 성격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그런데 자기야, 피곤하지는 않아? 안 그래도 지금 막 잠이 쏟아지려던 찰나야. 내일 우리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이만 코코 넷내 하자, 자깅. 알았어, 여보. 내일 이쁜 모습으로 만나자. 자기, 오늘 승진시험 발표나는 날이지?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붙었어? 아니, 이거 봐. 보란 듯이 뚝 하고 떨어졌어. 진짜 왜 이러냐. 이번에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평가도 좋았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그냥 내가 문제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깜냥이 안 되는 걸까? 아이고, 아니야. 자기는 문제 없어. 이번에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뿐이야. 어차피 6개월 간격으로 매번 돌아오니까 다음 시험을 노려보자.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회사에서 인정받는 안대리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자책 좀 그만해. 그렇기는 한데 다른 동료들은 다 이번에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니까 기분이 영 별로네. 이번에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합격해서 당신 앞에 짠하고 서고 싶었는데 미안. 아니, 대체 나한테 왜 미안해? 괜찮아.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니까. 나는 당신이 승진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기죽지 말기. 약속? 우리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여보. 기회는 언제든지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이잖아? 그래도 우리 자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좀 난다. 그래, 오늘만 날이냐? 힘내자! 아자! 아자!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 빨리 들어와야 해. 알았어. 마치자마자 바로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갈게. 안녕하세요. 안성철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는 중앙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안성철 씨가 교통사고가 나셔서요.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아니, 많이 다쳤어요? 의식은 있나요? 일단 응급실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안전운전을 머릿속에 받고 살아서 내가 속도 좀 내라고 해도 악셀 한 번 안 밟던 사람이 무슨 접촉사고야, 접촉사고는. 이게 뭐야, 이게. 목에 깁스나 하고. 아니, 나는 진짜 사고 날 줄 몰랐지. 난 정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는 걸 뭐 어떡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피하냐. 마법사도 아니고. 아휴, 속상해 죽겠어. 내가 얼마나 철렁했는 줄 알아? 생각보다 많이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보험 처리는 했어? 아파서 뒷목 잡는 와중에 그런 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했어. 어우, 목이야. 어우, 목이야. 이거 병가 내야 되겠지? 그럼 목에 깁스해서 움직여지지도 않고 온몸이 다 아플 텐데 그 꼴로 일을 하러 가게? 갔다가 바로 집에 가라고 쫓겨날걸? 당장 병가 내고 집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푹 쉬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까 휴대폰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 와 있던데? 내가 연락 드릴 테니까 자기는 푹 쉬어. 무슨 일 있음 내가 말해줄게. 어머님, 아까 성철 씨 폰으로 전화 오셨길래 전화 걸었는데 안 받아서 카톡 남겨드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성철이한테 전화 건 건데 왜 네가 연락을 하니?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아이, 뭔데?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밥뜸 들이듯 뜸을 들여? 답답하니까 빨랑빨랑 말 안 해? 사실 성철 씨가 아까 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목에 깁스하는 정도로 다친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회사에는 병가 내놓으라고 했고 당분간 집에서 푹 쉴 거예요. 뭐라고? 교통사고? 교통사고라니! 아니요,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접촉사고 좀 난 것뿐이에요. 진정하세요. 아유, 구리야. 아유, 어지러워라.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니? 입원한 거야? 병원은 어딘데? 몇 층 몇 호야? 빨리 알려다오. 내가 당장 가봐야 되겠다. 아니요, 어머님. 입원 안 했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 있어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알았다. 대신 네가 옆에서 내조 잘해줘야 한다. 우리 아들 배 골지 않게 알아서 밥도 따박따박 차리고. 승진 시험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교통사고까지. 왜 우리 성철이한테만 이렇게 악재가 줄줄이 따르는지 원. 어머님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저 큰 사고가 아닌 거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걸요. 성철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고요. 와이프 마음이랑 애미 마음이랑 같은 줄 알아? 하긴 네가 애가 있어야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 마음 10분의 1도 이해 못할 거다. 됐다. 전화 끊으마. 여보, 이거 좀 봐봐. 나 지금 한 손으로 타자 치면서도 어이없어서 진짜 신나게 웃는 중. 지금 저게 뭐야? 팔 깁스? 당신 팔 다쳤어? 언제? 어쩌다가 그랬는데? 듣고 놀리지 마. 지금 곳곳에 빙판길 깔려있잖아. 걷다가 빙판길 밟아서 자빠졌는데 하필 넘어질 때 팔꿈치를 부딪혔거든? 근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엄청 찌릿찌릿하면서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차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응급실 달려가니까 아주 선명하게 금이 갔다지 뭐야. 미친. 진짜 가지가지한다 자기야. 올해 무슨 당신 뭔 날이야? 승진 떨어져,
교통사고로 목 깁스해. 이제는 하다하다 빙판길 밟고 넘어져서 팔 깁스까지 하네. 이 정도면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 아파. 호해주면 안 돼용. 얼른 집에 와. 집에 오면 깁스에다가 호해줄게. 근데 올해 진짜 잘 안 풀리기는 한다. 어차피 얼마 안 남기는 하지만 나중에 굿이라도 해야 하려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네. 좋은 일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보자. 내년부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리려고 올해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 일어나는 거겠거니 하고 말이야.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리는 법. 알지?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맞아. 내년부터 이 안성철 인생 기가 막히게 잘 풀리려고 그런가 보다. 좀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우리 파이팅 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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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잘 지내? 넌 왜 엄마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을 하는 법이 없니? 장가 갔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있어? 이러면 엄마 좀 서운하다, 야. 엄마, 살아가는 게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어요. 서운하셨다면 죄송해요. 요즘은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전에 다쳤다던 목은 괜찮고? 엄마, 그것만 벌써 10대번은 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엄마 아들 괜찮아요. 아주 멀쩡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번에는 목 말고 팔을 다쳤지 뭐예요. 뭐라고? 팔을? 팔은 또 왜? 뭐 하다가 그렇게 됐어? 아니,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빙판도 얼어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밟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세게 부딪혔는데 그만 금이 가버렸다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깁스했어요. 심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뭐 심각한 게 아니야? 아니 금이 간 게 어떻게 심각한 게 아니야? 너 올해 왜 그러니? 뭐가 꼈나? 재수가 없을 애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년에 엄청나게 잘 풀리려고 이러나 보죠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요즘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안 되겠다. 내가 조만간 너희 집에 한번 들려야 되겠다. 에? 전주에서 서울까지 엄마 혼자서요? 버스로 오시기엔 힘드실 텐데. 모시러 갈까요? 얘는 그 꼴을 하고 뭘 데리러 온다 만다 거리고 있어. 그리고 충분히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갈 수 있다. 내일 모레쯤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집 비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네 마누라한테도 말해놓고. 알았어요, 엄마. 오실 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어쩐지 요새 베개 밑에서 자꾸 뭔가 덜그럭거리고 부스럭거린다 했더니만 이거 어머님 짓이죠? 어머님이 두고 가신 거 맞죠? 뭐라고? 짓? 너 지금 시애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짓이라고 한 거냐?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너. 네, 짓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정신이 나간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실까요? 상대방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고 어머님 어떻게 이런 물건을 다 두고 가셨어요. 이렇게 귀한 걸. 이라고 아주 공손하게 있는 예의 없는 예의 다 갖춰가며 곱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이 상황에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더럽거든요? 마치 쌍욕을 따발총으로 갈기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더러워? 내가 더 기분이 더럽구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성철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애가 승진 시험 떨어져. 평소엔 운전 잘만 하던 애가 벼랑간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이제는 미끄러졌는데 팔에 금이 가고. 이게 다 네가 기가 세서 그런 거야. 네가 우리 아들 운을 다 가져가서 그런 거라고. 내 말이 틀렸니?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네가 반박이라는 걸 해봐라. 네, 다 틀렸는데요. 제가 운을 다 가져간 거면 이미 교통사고 났을 때 성철 씨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죠. 그래야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머리털 나고 제가 기가 세서 남의 운을 다 가져갔다는 신박한 개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어머님. 미신도 정도껏 믿으셔야죠, 정도껏. 어머, 이 말하는 꼬라지 좀 보게. 미신이라니.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미신이라니? 너 말 다 했니? 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정말요? 저는 정말 몰랐죠. 어떻게 초중고랑 대학교까지 정규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제가 너무 무식했나 봐요, 어머님. 그런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저도 읽어보고 좀 깨우치게요. 아니, 뭐라고? 어서요, 어머님. 저도 보고 싶어요. 아이,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겠어?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본 거지. 거짓말. 없으면서? 없는데도 있다고 바락바락 핏대 세우고 우기시는 거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아요,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도 엄청 기분 불쾌하고요. 전 성철 씨 길을 빨아먹고 오늘 뺏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면 저도 곤란해요, 어머님.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아들 운 뺏어가는 게 아니라면 네가 굳이 불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니? 에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음 아주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데. 한 집안 두 종교 쫄딱 망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어머님의 그 잘난 종교 갈라치기가 어떤 상황을 들고 오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엄마, 요즘 바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유, 이쁜 우리 딸. 엄마는 늘 그렇듯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살지. 가끔씩 봉사도 하러 다니고. 아유, 그런데 어쩐 일로 엄마한테 연락을 다 했어? 엄마, 안서방 때문에 요새 완전 미치겠어. 안서방 때문에? 왜?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승진시험에서 떨어지지를 않나. 넘어졌는데 팔에 금이 가질 않나. 뭐 말아도 낀 건지 온갖 안 좋은 일이 끊이질 않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더 웃긴 게 뭔데? 그게 내가 안서방의 좋은 운을 다 뺏어가서 그렇대.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내 베개 밑에 부적이랑 손톱깎이를 넣어놓으셨더라고. 그래놓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 종교적인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완전 골 때려서 복수나 한번 찐하게 해줄까 해. 에휴, 사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참 안 되겠네. 그래, 무슨 복수? 엄마가 주 3일씩 집에 와서 안서방 안수기도 해주는 거지. 우리 남편도 독실한 불자라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엄마가 해주는 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올 신랑이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잘못했다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엄마가 안수기도 좀 해주라. 이게 뭐 복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자는 거지. 알았어. 안수기도는 엄마 전문이지. 믿고 맡겨도 언제 가면 돼? 일주일에 3번씩 평일, 월, 수금 저녁마다 오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엄마야, 괜찮지. 이참에 사부인을 제대로 혼내줘야겠네. 그래도 이왕 하는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갈게. 괜찮지? 그럼 괜찮지. 올 집 주소는 알고 있지, 엄마? 알고 있지. 그럼 월수금 저녁마다 만나요. 아가, 너 혹시 사부인 불러다가 일주일에 3번씩 안수기도인지 뭔지 그거 성철이한테 하고 있니? 어머, 네 맞아요, 어머님. 이야기 들으셨나 보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힘든 사람들한테 안수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주는데 진짜 짱이거든요.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 그거 그만 멈춰주면 안 되겠니? 우리 성철이가 나한테 힘들다고 나보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전화가 오는데 내가 할 말도 없고 아주 미쳐버릴 지경이구나. 왜요? 뭐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사후에 잃어버린 운이 돌아오게끔 기도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아이고, 정말 나약하네, 울 남편. 이런 마누라 속도 모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너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겠니? 그럼 그날 어머님께서 제 베개 밑에 부적이랑 손톱깎이 넣어놓으신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래, 그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스님이 며느리가 기가 세니까 베개 밑에 그걸 넣어놓으면 알아서 기가 약해질 거라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사과하마. 그리고 제가 성철 씨 운 다 뺏어갔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과해 주실래요? 전 정말 그 말이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유 그래 그것도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부인 좀 말려다오. 사부인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그렇지? 그 한수기도인지 뭔지 좀 멈춰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대신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한 번만 더 막말하시면 그땐 저도 어머님 말 안 들어드릴 테니까 꼭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번번이 잘 되는 일이 없었던 남편, 그리고 남편이 운이 없었던 건 다 제 탓이라 말한 시어머님, 플러스로 종교적인 문제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는 탓에 저도 참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시원한 사이다 한 방울 날려 사과를 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목사로 계시는 엄마께 남편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어머님께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고, 어머님께서는 본인께서 잘못했다며 저에게 싹싹 비셨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막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일은 좋게 잘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에게 일절 막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일도 잘 풀리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을 맞이한 셈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5년 넘도록 부부싸움 하나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어 원래라면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안의 골칫 덩어리인 시누이 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머리가 죄다 잘리고 용돈을 끊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누이를 성격 좋은 남편 집안 사람들이 인연을 끊게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가씨, 그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떡하니 문신을 드러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요즘에는 문신 같은 것들 패션이라서 상관없다니까? 지훈이 똑똑하고 인성에도 문제없는 애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 친구는 아닌 것 같더라. 아빠가 문신 얘기로 지적한 것도 아니고 문신이 많다면서 어디 했냐고 물으니까 걔가 뭐랬더라. 문신 많으면 건달로 보이시나 보죠? 이러면서 반문했잖아. 어른이 묻는데 껄렁하게 대답한 것만 봐도 인성이 드러나더라고. 솔직히 아빠가 잘한 거 하나 없지. 엄마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오빠까지. 다들 지훈이 나쁜 면만 보고 싶은 거잖아. 사람이 이미 인성 더럽다, 문신했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편견을 깔아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냐? 편견 없이 대하려고 해도 편견을 가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걔가 우리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잘했어 봐. 더운 날도 아닌데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짧은 옷 입고 허리 문신 드러내고 어른들 앞에 다 있는데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질 않나.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참은 줄이나 알아. 하여튼 결혼은 절대 안 되고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가씨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장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건실하고 착한 남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가씨는 사귀는 남자마다 술, 담배는 기본에 폭주에 문신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 사귀시냐는 거죠. 오빠나 아빠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해? 새언니야, 뭐 따분한 남자가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지루한 사랑하기 싫다고. 가슴 콩닥콩닥 뛰고 하루하루 뜨거운 그런 사랑이 좋다고요. 정신 차려, 김현정. 너도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나이가 30이야. 철없는 것도 20대 초반에 했으면 충분하지.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대체 내가 뭘 어쨌길래 정신을 차리니 많이 욕하는데.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웬 백수 놈팡이랑 동거하다가 걸린 거 나 아직 안 잊었거든. 그때 애까지 가졌다가 남자가 도망갔고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당했잖아. 한두 번 겪었으면 너 좋다는 사람, 건실한 남자 찾아서 정착을 해야 할 거 아냐.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가씨. 새언니는 모르면 좀 빠지지.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면서 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내가 잠깐 본 2년 동안 네가 사고를 좀 쳤냐? 어릴 때야 그렇다 쳐. 이제 너 곧 30대야. 엄마랑 아빠한테 결혼한다고 하길래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싶었거든. 근데 순양아치 같은 놈한테 미쳐가지고 가족들 속을 썩여. 문신 지울 거라고 그랬어. 그 말을 믿냐? 하여튼 유유상종 아니랄까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이것들은. 지훈이 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야. 우리 제발 좀 사랑하게 내버려 두라고, 좀. 제발 사랑하게 내버려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온갖 떼를 쓰던 신우이. 하지만 그런 떼쓰기는 불과 한 달도 채가지 않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자 쪽이 바람을 피웠고 서로 합의하여 헤어졌다는 얘기를 덤덤하게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헤어졌다고요? 그 문신 많은 남자랑요? 헤어졌으니까 헤어졌다고 하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새삼 궁금해하실까? 아가씨, 저랑 그이가 뻔히 문제될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때는 모른 척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헤어졌다고 쉽게 말하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 지금 헤어진 걸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문신 많은 놈팡이랑 헤어졌으니까 잘 된 거라고 격려해주고 헤어졌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위로를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아가씨가 자신 있어 했었던 남자인데 겉모습만큼이나 뻔히 보이던 미래가 닥쳤잖아요. 바람 피우고 헤어지는 문제까지 생긴 마당이면 저나 남편이 하는 말 맞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하든지 반성하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남자 안 만나야겠다. 말 안 들은 게 후회된다. 고집 부려서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정상 아닌가요? 새언니, 지금 제일 마음이 힘든 건 다름 아닌 나예요, 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도 괴로운데 저한테 사과까지 하라는 거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지훈이가 바람 피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어. 남편이랑 제가 그렇게 싸잡고 연애하겠다, 결혼하겠다 하는 거 말렸는데도요? 그럼 뻔히 보였다는 얘기야? 네, 뻔히 보였죠. 그럼 왜 안 말리셨을까요? 이런 결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거 보였으면 끝까지 말리셨어야지. 아, 그럼 이거 죄다 새언니 잘못이네. 그런 거 맞지? 그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진심이니까 내뱉지. 그럼 본심 아닌 말도 내뱉나? 아, 새언니는 항상 사람 대할 때 그런 식이신가? 저도 한 성깔 하는 편이고 한 예민하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아가씨 연애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견해 줄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나야 고맙다니까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 해주는데 내가 왜 그런 애정을 거부하겠어. 부탁이니까 제발 저한테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이 신우이가 애정이 부족해서 사고를 매일 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남자를 잘못 골라서 마음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나이가 30살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 볼 줄 모르고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보니 열받아서라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우이에게 열받은 게 저만이 아니었는지 남편이며 시부모님은 지원하던 용돈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신우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알바라도 알아보게 되었지만 금방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스펙을 쌓고 경력이 될 만한 일자리를 추천해줘도 본인이 흥미로운 일은 아니라면서 들은 채도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본부 1팀 팀장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린 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김성철 씨께서 조직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서요. 제가요? 무슨 조직범죄에 연루됐다는 건데요? 남편 공무원이라 범죄는커녕 무단횡단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통장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철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수도 없이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거 추적하는 중에 명단 중에 김성철 씨가 있어 다른 피해자분들하고도 연락을 취하는 중이고요. 다른 피해자요?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람 오해하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할 게 아니라요. 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서요.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부터 확인 가능할까요? 통장마다 돈이 다 다르게 들어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일단 주거래 은행 2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건데 처음에 통화하실 때는 본부 1팀 팀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팀장급인데 신참일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일을 인수인계 받은 게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강력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능범죄팀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말씀하신 분 성함이랑 경력, 직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화기로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검찰청이 맞기는 한가요? 본부 1팀 팀장 김성현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청이 아니라 카페에 있습니다. 아까는 김영수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맞죠? 전화 걸려온 번호도 확인해 보니까 개인 핸드폰인데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범죄에 남편분께서 연루가 되셨고 뿌리 뽑기 위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어느 경찰이 공식 수사 과정의 피해자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나요? 더 안 들어봐도 사기인 거 알겠고. 너 내가 콩밥 쳐넣어 줄게. 지금 핸드폰으로 걸려온 거 추적할 거고 내 친척분 중에도 형사 짬밥 제법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너 같은 잡범 하나 잡는 것쯤은 일도 아냐.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습니까? 저 정말 본부 1팀 팀장 김성현 맞습니다. 불쾌해서 전화를 더 지속할 수 없겠네요. 수사 협조 필요 없으니 다 관둡시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는가 싶더니 추궁을 당하자 멋대로 전화가 끊어진 상황. 저는 이 문제에 분명히 배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신우이였죠. 아가씨,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경찰서 앞이니까. 뭘 솔직하게 말하라는 건데? 뜬금없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번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인가요? 보이스피싱?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 뜬금없이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전화 걸려올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전화기상으로 무슨 외국 팝송 같은 거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 집에 전에 갔을 때도 적적하다고 음악 계속 틀어놓으셨던 거 기억나서요. 네? 새언니가 제 자취방 놀러 왔던 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증거라고 들이미시는 거예요? 예민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무슨 망상 수준 아닌가? 발뺌하실 모양인데 남자친구분 얼굴 한번 보고 목소리 들려주시든지요. 하도 오래 통화를 해서 한번 말 나눠보면 보이스피싱범 본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걔가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아직은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서 얼굴 보여주긴 좀 그렇네요. 그럼 언제고 한번 제가 모른 척 아가씨 집에 방문하든지 할게요. 우연히 얼굴 보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 진짜. 사람이 뭐 이렇게 집요해? 맞아요. 남자친구가 전화 건 거 맞다고요. 그럼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설마 같이 공모한 거 아니죠? 아니, 얘기부터 들어보고 신고하니 많이 들먹이세요. 걔 배우 지망생이고 범죄 드라마에 오디션 들어온 상황이라 그래요. 긴장된다고 하고
걱정만 산더미라고 해서 연기하는 거 수업시켜준다고 그랬던 거라고요. 괜히 남들한테 거짓말했다가 정말 먹혀도 큰일이니까 오빠랑 새언니 쪽에 전화 건 거고요. 정말 제가 사기치고 돈 필요해서 뜯어낼 생각이었으면 엄마 아빠 쪽을 노리지 새언니랑 오빠 쪽을 노리겠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기가 막히네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시부모님이랑 그 애한테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상견례 때가 기대되네요.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렇게 하면 저랑 제 남자친구가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거짓말로 남 속여먹을 생각을 하지 마셨어야죠. 보아하니 집세 내는 것도 간당간당하신 모양이고 일하기가 싫으신 모양인 것 같거든요. 얼른 헤어지고 당분간 일자리 알아보면서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세요. 그 집에서 재미없는 엄마 아빠랑 지내라고요? 싫어요. 지루한 집에서 숨막히게 지내느니 밖에서 차라리 노숙자들이랑 뒹굴고 말지. 제발 제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네. 거취 문제야 뭐 알아서 할 일이시니까 신경 안 쓸게요. 전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친구 문제만 참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만 좀 하라고요. 숨 막힌다고. 아무리 연기 핑계를 댄다고 해도 범죄에 발을 담근 것이나 다름없는 시누이를 그냥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하니 그제야 발등이 불이 떨어진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를 해오더군요. 화가 단단히 난 시부모님에게 머리까지 삭발을 당한 꼴을 보이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며 빌며 사정사정을 해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까지 잔소리하고 화내는 심정은 이해 가시죠? 새언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나 많이 깊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나 진짜 멍청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아가씨가 저질렀었던 사고들 때문에 더 쉽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짓말하실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건실한 직장 구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 현 남자친구 범죄 정도면 정말 건실한 애거든? 내가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잘못 저지른 거야. 걔는 정말 잘못 없어. 잘못이 있든 없든 남자친구라면 아가씨가 머리까지 밀린 마당에 본인도 나타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무슨 주식인지 코인인지 하다가 사채까지 썼다면서요? 그거 메우려고 아가씨가 거짓말한 상황이면 본인도 책임이 없진 않을 텐데요? 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연극영화과 이제 다니고 있는 애라서 그래. 내가 나이도 많은 입장인데 보호받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아가씨, 이러니까 남자한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착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을 사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알잖아. 새언니, 밥 벌어먹고 살 재주도 별로 없고 제가 일반 직장은 좀 지루해서요. 아가씨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연극영화과 전공이지 않았어요? 그 전공을 살려서 돈 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제가 소질이 없다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얘기해서 일찌감치 접었었거든요. 꼭 연기만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영화 스텝이라든가 조연출이라든가 뭐 방면은 많지 않나 싶어서요. 저보다야 아가씨가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 일하다 보면 더 멋진 남자들도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긴 예술하는 쪽에 멋진 남자들이 많긴 하죠. 새언니 말대로 저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볼게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말 저 진심이에요. 달라진 모습 보일 테니까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머리까지 밀린 이후에야 시누이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취를 하는 집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특수 효과를 다루고 분장을 취급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시부모님을 비롯해 남편은 이제야 집안의 골칫 덩어리가 정신을 차렸다며 한시름을 놓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왠지 신우이의 반성이 진심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반성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변화하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저의 추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듯 신우이는 한동안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가족들끼리 종종 모일 때 몸이 으슬으슬하다거나 계속 기침을 하면서 몸이 안 좋다고 엄살 비슷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전부였죠. 용돈이 필요해서 저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부부끼리 여행을 간 사이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집에 놀러 온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 하여 가봤더니 신우이가 쓰러진 채로 바닥에 피를 토해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괜찮아? 무슨 피를 이렇게 토해놨어? 아가씨, 이게 뭔 일이에요? 세상에, 피 좀 봐. 새언니, 주의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피까지 흘리고 제가 이거 다 닦을게요. 화내지 마세요. 환자한테 제가 화낼 사람이에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해보세요. 사실 내가 그동안 몸이 이래저래 많이 안 좋았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 오빠, 새언니, 나 죽을 병이래. 신장이며 장기가 문드러져서 길어야 한 달이라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얼마나 남은 거냐고. 그러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보내. 정밀 검사를 받아보든지 해야 할지. 아니, 정밀 검사 받아보고 하는 얘기야. 그런 것도 다 체력 갉아먹는 거라서 함부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울하니까 좀 혼자 내버려 둘래? 일단 엄마랑 아빠부터 같이 보러 가자. 당신은 현정이랑, 아니, 내가 얘 데리고 갈게. 엄마한테 애 상태 보이면서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해줄래?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도 이 이야기 알기는 해야 하니까. 나도 장기 중개인한테 자세한 얘기 더 물어보든지 할게.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하지. 솔직히 죽게 될 거라는 거 알고부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거든. 남편이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며 신우이를 데리고 나간 사이 저는 각혈했다는 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치우려고 하는데도 본인 성격답지 않게 피를 다급하게 닦아냈었던 신우이. 냄새를 킁킁 맡아보니 어째 달달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렇잖아도 신우이가 취직한 회사가 특수효과며 특수분장을 다룬다는 것을 떠올렸던 저는 가짜 피가 아닌가 하는 직감에 슬쩍 맛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이 물엿으로 만든 가짜 피가 맞더군요. 아가씨, 사실 이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 얘기인데 제가 로또 취미로 꾸준히 긁어왔던 건 알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갑자기 왜요? 아가씨 도우려고 나한테 행운이 생긴 건가 싶어서 그래요. 나 최근에 1등 당첨됐었거든. 언니, 축하해. 그런데 솔직히 수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10억 넘는 돈이 생겼는데 수술비 감당을 못하겠어요? 지금 어디에요? 중개인인지 뭔지한테는 자세한 이야기 들었고요. 응, 외국에서 장기 맞는 사람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 시간만큼이나 돈이 부족한 상황인가 봐. 좋게 봐야 2주 정도라고 그러고 빨리 수술 안 하면 나 죽을 수밖에 없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억 정도라고 그러던데 정말 우연찮게도 당첨금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염치불구하고 말할게. 새언니, 나 수술비 좀 빌려줘요. 내가 정말 새언니한테 꼭 갚을게. 행여 수술 실패해 죽게 되더라도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 거야. 귀신이 되어서라도 보온할 테니까, 응? 내가 알기로는 백혈병인가 뭐 그런 거 퍼지면 장기 이식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외국에서 장기 맞는 사람 찾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골골거렸던 것도 다 아파서 그랬던 거고? 그게 아니면 달리 뭐겠어, 새언니. 그런데 정말 다행이다. 로또 복권 당첨이라니. 믿기지가 않네. 당연히 안 믿겨야지. 이년아. 거짓말인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레퍼토리가 진부한 것도 정도가 있지. 백혈병은 언제적 백혈병이냐? 그리고 장기 이식의 9억? 그 중개인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확인시켜 줄 수는 있고, 연락 다른 사람한테서 오면 두절될 테니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새언니, 내 말 못 믿는 거야? 못 믿겠어. 그냥 뒤지시든가. 뭐? 정말 가족을 버리겠다고? 내가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고? 로또 당첨됐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야, 이 미친년아. 각혈했더니 물엿으로 만든 피가 나오는 년 말을 내가 믿어야 하니? 새언니. 설마 다른 가족들한테 그렇게 다 말씀하실 거 아니죠? 사실 죽을 병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집 청소를 신경 안 썼더니 폐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와중에도 거짓말이니? 시부모님한테 다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경찰에까지 신고해야겠구나. 너 사기죄로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릴 년인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새언니가 거짓말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면서요. 거짓말한 사람들 말은 안 믿어준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게 하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들여서 거짓말하고 정말 신경도 많이 쓴 건데 기특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예비 범죄자 될 년을 기특하게 생각해주라고? 웃기고 있네. 보나마나 또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남자친구인가 하는 놈이 진 사채비 갚아주겠다고 지랄한 거겠지? 아냐? 새언니, 내가 정말 빌게요.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응?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할 거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내 남자친구랑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가족들 앞에서 니들 입으로 다 털어놔. 시부모님이 듣고 용서 안 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나요. 회사에도 신고해 줄까? 네가 죽고 못 사는 남친 감방 가야 정신 차리지? 할게요. 다 털어놓을 테니까 그것만은 제발요. 결국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죄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개입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은 모르는 이야기였던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은 기가 막히다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고 전과 달리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살건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남처럼 지내자면서 아예 쫓아내버리고 연락처도 차단을 해버리셨죠. 남편이나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니만큼 앞으로도 또 정 때문에 신우이와 얽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골칫 덩어리 신우이와 절연까지 한마당이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걱정이 부쩍 많아져 신경 쓸 일이 부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골칫 덩어리 신우와 관련해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